어머님, 창피하니까 나가주세요. 정은아, 네가 지금 그 말을 나한테? 여기 아들의 결혼식에서 망신을 당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세탁소를 하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아들. 서러운 어머니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어머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리얼 사연 극장.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윤명자입니다. 올해로 62이에요. 30년째 동네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잔에 세탁소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낡았지만 제 이름이 붙은 가게였습니다.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라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이 남았어요. 적지 않은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대학생이었으니까요. 공부에 집중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세탁소였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견뎠어요. 아들을 위해서였으니까요. 이 아이만 잘 되면 돼. 그렇게 믿었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아들은 치과의사가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세탁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아이가 결혼하는 날입니다. 새벽 5시였어요.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머리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늙었네.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예뻐 보여야 했습니다. 아들 결혼식이니까요. 한복을 꺼냈어요. 작년에 산 거였습니다. 백화점 세일 때였어요. 남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였습니다. 입어봤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울리나?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서툴렀습니다. 평소엔 안 하니까요. 립스틱을 발랐어요. 색이 진했습니다. 너무 진한가? 지웠어요. 다시 발랐습니다. 손목에 팔찌를 찼어요. 빛이 팔찌였습니다. 초록빛이 은은했어요. 남편이 준 거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이었어요. 여보, 이거 차고 다녀요. 왜? 이걸 차고 있으면 내가 지켜줄 거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팔찌를 만졌어요.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오늘 잘 지켜주세요.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세탁소로 내려갔습니다. 아침 일을 시작했어요. 손님들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림질을 했어요. 김이 올랐습니다. 셔츠 한 장, 블라우스 한 장, 정성껏 다렸어요. 주름이 펴졌습니다. 이 일도 오늘까지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결혼하면 달라질까요? 며느리가 싫어하면 그만둬야 할까요? 모르겠었습니다. 7시가 됐어요. 간판을 뒤집었습니다. 오늘 휴무. 오랜만이었어요. 가게를 쉬는 건 문을 잠갔습니다. 돌아서는데 옆집 슈퍼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명자 씨, 오늘 아들 결혼식이지? 네, 축하해요. 드디어 며느리 보내. 감사합니다. 한복 예쁘다. 어디서 샀어? 백화점이요. 그래? 비쌌겠네. 아니에요. 세일 때 샀어요. 아주머니가 웃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주인공이잖아. 잘 다녀와. 네, 주인공. 과연 그럴까요? 차에 탔습니다. 오래된 경차였어요. 15년 된 차였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덜컹거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였어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이 걸렸어요. 교통이 막혔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음악이 나왔습니다. 옛날 노래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당신도 보고 싶을 텐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화장이 번지면 안 되니까요. 호텔에 도착했어요.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었어요. 반짝였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지하였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옆에 벤츠가 있었어요. 제 차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이 있었어요.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한복을 다시 봤어요. 어울리나?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3층에서 내렸어요. 피로 연장이었습니다. 그랜드 볼룸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화려한 문이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들어가자. 문을 밀었습니다. 열렸어요. 높은 천장이 보였습니다.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어요. 크리스탈이었습니다. 빛이 반짝였어요. 유리 조각들이 빛을 쪼갰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여기가 피로 현장이구나. 입구에서 멈췄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100명은 넘어 보였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었어요. 모두 화려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섞였어요. 진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저만 다른 것 같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이 없었어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몇 명이 저를 봤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속닥거렸어요. 저분 누구야? 신랑 어머니 아닐까? 어머, 한복 입으셨네. 좀 촌스러운데 세탁소 하신다며? 진짜. 어디서? 우리 동네래. 봤어.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다 들렸습니다. 귀가 밝았으니까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모르는 척하자. 계속 걸었습니다. 단상 쪽으로. 신랑 신부가 서 있는 곳으로. 멀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 아들이 보였습니다. 도연이었어요.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이었어요. 잘 어울렸습니다. 훤칠했어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옆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철인이었어요. 오늘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었어요. 실물은 더 예뻤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레이스였습니다. 화려했어요. 머리는 올림머리였습니다. 왕관을 썼어요. 공주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웃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반갑지 않구나. 한눈에 알았어요. 아들한테 다가갔습니다. 도연아. 아들이 돌아봤어요. 표정이 변했습니다. 굳어졌어요. 왔어요?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존댓말이었어요. 반말하지 말라는 거구나. 응.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돌아섰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색했어요.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갈게. 아니에요. 손님들 많으시니까 편한 자리로 모셔드릴게요. 편한 자리. 무슨 뜻일까요? 직원을 불렀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저분 뒤편 테이블로 안내해드려요. 뒤편. 구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숨기려는 거구나. 저를, 세탁소 어머니를, 직원을 따라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시선이 따라왔어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분이 시어머니래. 진짜. 생각보다 소박하네. 세탁소 사장이래. 뒤편 구석에 도착했어요. 작은 테이블이었습니다. 의자가 4개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앉았어요. 주변을 봤습니다. 다른 테이블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웃고 떠들었습니다. 제 테이블만 텅 비었어요. 혼자구나. 괜찮았습니다. 익숙했으니까요. 늘 혼자였으니까요.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울렸습니다. 클래식이었어요. 웅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와, 예쁘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 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있었으니까요. 신랑 신부가 단상에 올랐어요. 인사를 했습니다. 깊게 절했어요. 다시 박수가 울렸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이제 축배를 들겠습니다. 웨이터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얀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와인 잔이 가득했어요. 빨간 와인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돌았어요.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제 테이블에도 왔어요. 웨이터가 잔을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웨이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잔을 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와인이 찰랑거렸어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자, 모두 잔을 들어주십시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며 건배, 건배.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잔을 부딪혔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부딪힐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어요. 떨궜습니다. 목으로 넘어갔어요. 가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코스 요리였어요. 웨이터가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먼저 샐러드였어요. 작은 접시였습니다. 야채가 예쁘게 담겼어요. 포크를 들었습니다. 먹었어요.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양이 적었어요. 다음은 수프였어요. 버섯 수프였습니다. 걸쭉했어요. 숟가락으로 떠먹었습니다. 뜨거웠어요. 맛은 괜찮았습니다. 다 먹었어요.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스테이크였어요. 작았습니다. 손바닥만 했어요. 칼로 잘랐습니다. 미디엄이었어요. 육즙이 나왔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맛이 어땠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씹고 삼켰을 뿐이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즐거워했습니다. 건배를 하고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혼자 먹었습니다. 조용히 1시간이 지났어요. 아들이 테이블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테이블마다 멈췄어요.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제 테이블 쪽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올까? 하지만 아들은 제 테이블 앞에서 멈췄어요. 힐끗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대로 지나갔어요. 다음 테이블로 갔습니다. 못 본 척 하는 거구나. 가슴이 무너졌어요. 조용히, 천천히. 앞 테이블 사람들이 속닥거렸습니다. 어머, 저 테이블 안 가네? 왜 안 가지? 모르는 사람인가? 아닌데, 시어머니래. 진짜. 근데 왜? 목소리가 작았어요. 하지만 다 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빛이 팔찌가 손목에서 흔들렸어요. 차가웠습니다. 참자. 스스로를 달랬어요. 오늘만 참자. 피로연이 계속됐습니다. 아들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실렸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잠시 멈췄어요. 심호흡을 하는 게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또 멈췄어요.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도 귀를 기울였어요. 나를 말하려나. 기대했습니다.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남편이었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와, 효자네. 저는요? 언급이 없었어요. 살아있는 엄마는요? 여기 앉아있는 엄마는요? 없는 거구나. 없는 사람이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손으로 눈을 눌렀어요. 화장이 번지면 안 되니까요. 마이크가 며느리에게 넘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저희 부모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 부모가 일어나 손을 흔들었어요.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그리고 양가 어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양가 어른들. 저도 포함된 건가요? 며느리가 제 쪽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배우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울렸어요. 저도 쳤습니다. 손이 아팠어요.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인사하러 갔어요. 줄이 길었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단상으로 갔습니다. 사람들 뒤에 섰어요. 맨 뒤였습니다. 천천히 줄이 줄어들었어요. 한 명씩 인사하고 갔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였어요. 아들 앞에 섰습니다. 도연아. 아들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존댓말이었어요.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라. 감사합니다.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인사했어요.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님. 웃지 않았습니다. 의무적인 대답이었어요. 뒤편에서 며느리 부모가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웃으며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저분들이 사돈이구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아들이 소개시켜주지 않았으니까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부딪혔습니다. 어머, 여자 목소리였어요. 휘청거렸습니다. 균형을 잃었어요. 와인 잔을 든 손님이었습니다. 중년 여자였어요. 며느리 쪽 하객 같았습니다. 잔이 기울었어요. 빨간 와인이 출렁거렸습니다. 쏟아졌어요. 제 한복으로. 아, 소리가 났습니다. 제 입에서. 차가웠어요. 저고리가 젖었습니다. 분홍 치마에 빨간 얼룩이 번졌어요. 와인이 스며들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수십 명이, 100명이 모두 저를 봤어요. 한복이 젖은 저를, 얼룩진 저를. 아들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이 말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눈빛이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휴지를 건넸어요. 어머님, 이걸로 닦으세요. 차갑게 내밀었습니다. 받았어요. 한복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어요. 얼룩은 더 번졌습니다. 빨간 자국이 커졌어요. 사람들이 속닥거렸습니다. 저런, 한복 망했네. 안 됐다. 하지만 동정은 아니었어요. 구경이었습니다. 재미였어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기 흉하네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칼날 같았습니다. 뭐라고? 제 결혼식인데 그런 모습으로 돌아다니시면 곤란합니다. 가슴에 비수가 꽂혔어요. 도연아, 제 앞길 막지 마세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앞길을 막는다고요. 저를, 엄마를. 손이 떨렸어요. 손목에 비치 팔찌가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그걸 봤어요. 표정이 더 굳었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와인 잔을 들고 있던 손으로 팔찌를 향해 이런 것까지 차고 쳤습니다. 딱 팔찌가 부서졌어요. 줄이 끊어졌습니다. 비치 구슬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또르르 굴러갔습니다. 초록빛 파편들이었어요. 깨진 조각도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어요. 100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바닥을 봤어요. 흩어진 구슬들을, 남편이 준 팔찌를, 마지막 유품을 줍고 싶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을 봤습니다. 똑바로 눈을 마주쳤어요. 축하한다.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오늘 너를 보러 온 건 마지막이니까. 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어요.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출구를 향해 뒤에서 속닥거림이 들렸어요. 뭐야, 저거? 시어머니한테 저래도 돼? 팔찌까지 부러뜨리다니.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문을 밀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였습니다. 조용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을 쉬었어요. 크게 손목을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팔찌 자국만 남았습니다. 희미한 자국이었어요. 이제 끝이야. 엄마로서의 참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모든 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이 어두웠어요.
차에 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조용했습니다. 혼자였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마를 댔어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한참을요. 눈물을 닦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갔어요. 아니, 세탁소로 갔습니다. 그게 제 집이었으니까요. 마포로 돌아가는 길은 멀었어요. 교통이 막혔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졌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생각했어요.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들이 연락하길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세탁소에 도착했어요. 간판이 보였습니다. 명잔의 세탁소. 낡은 글씨였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안이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세제 냄새, 섬유 냄새, 제 삶의 냄새였습니다. 한복을 벗었어요. 와인 얼룩이 선명했습니다. 빨간 자국이었어요. 이건 안 지워지겠네.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평상복을 입었어요. 편한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화장이 번졌습니다. 지웠어요. 맨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게 나야. 세탁소 주인. 윤명자. 밤이 됐어요. 8시였습니다. 가게 문을 잠갔어요. 뒤편으로 갔습니다. 좁은 마당이 있었어요. 드럼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녹슨 철제 드럼통이었어요. 오래된 거였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드럼통 뚜껑을 열었어요. 무거웠습니다. 끙끙거리며 들어올렸어요. 안이 보였습니다. 헝겊이 깔려 있었어요. 드러냈습니다. 그 밑에 방수 금고가 있었어요. 검은색 금고였습니다. 작았어요. 손으로 들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꺼냈어요. 무거웠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삑. 열렸어요.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류들이 보였어요.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유언보각 사본이었어요.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거였어요. 두 번째는 신탁해지 조건서였습니다. 효행 조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세 번째는 위임장이었습니다. YM 파트너스 우선이 결권 위임장.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태섭. 그리고 제 이름도요. 윤명자.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남편이 남긴 말들이었어요. 아내 윤명자에게 모든 의결권을 위임한다. 단, 자식이 효행을 다하지 않을 시 효행 조항을 발동한다. 공개적 모욕, 보호자 경멸 등이 해당된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여보,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남편은 알았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변할 거라는 걸, 돈 앞에서 사람이 변한다는 걸. 그래서 장치를 만들어둔 거였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노정기 변호사였습니다. 남편이 신뢰하던 사람이었어요. 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노 변호사님, 회장님. 변호사는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세탁소 주인이 아니라 회장이라고. 효행 조항 발동합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사유는요? 공개적 모욕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호자 경멸도요. 알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일주일이면 됩니다. 빠르게 부탁합니다. 네. 회장님.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작이야. 진짜 싸움이. 금고를 다시 봤어요. 안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만년필이었어요. 오래된 만년필이었습니다.
검은색이었어요. 금태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거였어요. 회사 서류에 사인할 때 쓰던 펜이었습니다. 꺼냈어요. 무거웠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손목에 대봤습니다. 빛이 팔찌가 있던 자리에 만년필을 댔어요. 이제 이걸로 싸우는 거야. 팔찌는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이 펜은 부서지지 않을 거예요. 서랍을 열었어요. 끈을 꺼냈습니다. 가죽끈이었어요. 만년필을 끈에 꿰었습니다. 손목에 감았어요. 팔찌처럼 묶었습니다. 꽉. 여보, 이제 제가 싸울게요. 당신이 남겨준 무기로.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손목에 만년필이 보였어요. 이상한 장신구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의미가 있었어요. 결심의 표식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오래된 노트북이었습니다. 느렸어요. 하지만 작동했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어요. 노 변호사에게서 온 메일들이 보였습니다. YM 파트너스 월간 보고, 신탁 계약 갱신 안내, 의결권 위임 현황, 하나씩 읽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세계였어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 이게 다 우리 거였구나. 남편이 남긴 거였어요. 하지만 숨겼습니다. 세탁소 주인으로 살았어요. 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짜 효자인지 보려고. 결과는 나왔어요. 아들은 실패했습니다. 메일을 하나 더 열었어요. 제목이 보였습니다. 효행 조항 발동 시 절차. 클릭했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1단계 신탁 해지 신청, 2단계 의결권 회수, 3단계 재산 재배분, 4단계 공시. 공시.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공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두에게. 그래. 숨길 필요 없어. 노트북을 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켜졌어요.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지겠지. 모든 게.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일이 떠올랐어요. 피로 연장, 빨간 와인, 부서진 팔찌, 아들의 차가운 눈빛. 제 앞길 막지 마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앞길을 막는다고?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막은 거야. 내 앞길을. 손목에 만년필을 만졌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눈을 감았어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며느리는요? 사도는요? 상관없어.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제 자리를 되찾을 거예요. 당당하게. 새벽이 됐어요. 알람 없이 일어났습니다. 씻었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옷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손목에 만년필이 보였습니다. 좋아. 세탁소 문을 열었어요. 간판을 봤습니다. 명잔의 세탁소. 이제 이 간판도 내려야겠네.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노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서류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각오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공개될 겁니다.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좋은 날이네. 싸움을 시작하기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세탁소를 열었어요. 손님들이 왔습니다. 옷을 맡기고 갔어요. 언제 찾으러 올까요? 모레요. 알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노 변호사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했어요.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오후였어요.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인 줄 알았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도연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설인이었어요. 왜 왔지?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 있어서요. 좋은 소식? 도연 오빠가 드디어 개원하기로 했어요. 그래?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오래전부터 개원을 꿈꿨어요. 강남에 치과를 내는 게 목표였습니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얼마? 7억 정도요. 7억. 큰 돈이었어요. 맞네. 강남이라 그래요. 임대료도 비싸고, 장비도 사야 하고,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투자자 미팅이 잡혔어요. 투자자. 네. 저희 아버지가 연결해 주셨어요. 며느리 아버지. 한기호였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아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담보가 필요하대요. 담보? 네. 부동산 담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말했어요. 이 건물이요. 세탁소 건물 말이에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듣고 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 건물을? 네. 어머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출 받는 거예요. 담보 대출. 얼마를? 7억이요. 이 건물이 7억이나 해? 며느리가 웃었어요. 당연하죠. 마포 대로변이잖아요. 평가액이 거의 10억 나올걸요? 10억. 제가 모르는 숫자였어요. 그렇구나. 어머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권리증하고 인감증명서만요. 며느리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다 준비했어요. 어머님이 사인만 하시면 돼요. 서류를 받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어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청서. 대부업체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성무 대부. 생소한 이름이었어요. 은행은 안 되니? 안 돼요, 어머니. 아들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은행은 심사가 까다로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며느리가 거들었어요. 지금 자리가 나왔거든요. 강남역 근처 건물이요. 놓치면 안 돼요. 그렇구나. 서류를 넘겼습니다. 한 장씩 읽었어요. 어려운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채무자, 근저당권, 우선변제권.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었어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대출이잖아. 못 갚으면?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치과 잘 되면 금방 갚아요. 강남 신미치과는 돈 잘 벌어요. 그래? 네. 한 달에 몇천 받는 건 기본이에요.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어요. 그럼 너희 돈으로 하지.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희 돈은 운영자금으로 써야 해요. 인테리어, 마케팅, 직원 급여. 다 돈이거든요. 그래도 이 건물을 담보로 준다는 건 어머니.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저 좀 믿어주세요. 꼭 성공할게요. 그럼 이 건물 새로 사드릴게요. 더 좋은 데로요. 달콤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에서 팔찌를 부순 사람이었으니까요. 손을 빼냈습니다. 안 돼. 어머니, 안 된다고 했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들 성공하는 거 도와주셔야죠.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 네, 너희한테 줄 게 없어.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들은 그대로야.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저 지금 기회를 잡은 거예요. 강남에 개원하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야. 어머니!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대신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돌아섰어요. 문을 확 열었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나갔어요. 어머님, 정말 실망이에요. 아들 앞길 막으시면 어떡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저는 테이블에 놓인 서류를 봤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 신청서 집어들었어요. 찢었습니다. 비리리 소리가 났어요. 앞길 막는다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내가 막은 거지. 창밖을 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뭔가 언쟁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팔을 휘저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불쌍한 것. 누가 불쌍할까요? 아들일까요? 저일까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노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변호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들이 다녀갔어요. 그래서요? 건물 담보 대출 요구하더군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절차 어떻게 됐어요? 법원 제출 완료했습니다. 신탁 해지 신청도요. 언제쯤 나와요? 이번 주 안으로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세요, 회장님. 폭풍이 올 겁니다. 알아요. 견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목에 만년필을 만졌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폭풍이 온다고? 미소가 지어졌어요. 좋아. 오라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며느리와 싸우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고 있을까요? 상관없어.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이었어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이틀이 지났어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세탁소를 열고 옷을 다렸어요.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언제쯤 움직일까? 아들과 며느리가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을 봤으니까요. 오후 2시였습니다. 세탁소 문이 열렸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게 웃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 마포구청에서 나왔어요. 구청. 네. 소상공인 지원 사업 안내차 왔습니다. 그래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요즘 무료 컨설팅 해드리거든요. 세탁소 같은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도 되고요.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청한 적 없는데요. 아, 전체 사업장 대상으로 돌고 있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안 둘러봐도 될까요? 안은요? 네. 기계 같은 것도 봐야 해서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가 따라왔어요. 둘러봤습니다. 세탁기를 봤어요. 건조기를 봤습니다. 오래된 기계네요. 30년 됐어요. 교체하시면 전기료 많이 절약되실 텐데. 돈이 없어서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자가 사무실 쪽을 봤어요. 저기도 봐도 될까요? 거긴 사무실인데요. 혹시 에어컨이나 난방기 있으시면 그것도 체크해야 해서요. 에어컨 하나 있어요. 그럼 잠깐만 볼게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어요. 카운터에서 지켜봤습니다. 여자가 에어컨을 보는 척했어요. 그러다 책상 쪽을 힐끗 봤습니다. 서랍을 봤어요. 이상한데 뭔가 찾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갔어요. 다 보셨어요? 여자가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아, 네. 다 봤어요. 좋은 정보 드릴게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번호는요? 아,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안내만 하는 날이라서요. 급하게 나갔어요. 문을 열고 뒤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뭐지? 이상했어요. 구청 직원 같지 않았습니다. 책상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확인했어요. 도장이 있었습니다. 권리증도 있었어요. 건드리지는 않았네. 하지만 찝찝했습니다. 카운터로 갔어요. CCTV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모니터가 있었어요. 녹화 영상을 돌렸습니다. 여자가 들어오는 장면이 나왔어요. 사무실로 들어가는 장면도요. 확대했습니다. 여자가 가방을 열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책상을 찍었어요. 서랍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가 보낸 거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철인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노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변호사님. 누가 다녀갔어요. 누가요? 구청 직원이라고 했는데 거짓말 같아요. 뭘 했습니까?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사진도 찍고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예상이요? 서류를 못 얻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요? 훔치려는 거죠. 도장이랑 권리증을요? 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오늘 밤 조심하세요. 올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람 보낼까요? 아니요. 혼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준비할 게 있어요. 조심하세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목에 만년필을 만졌어요. 오늘 밤이구나. 카운터 밑을 열었습니다. 작은 가방이 있었어요. 꺼냈습니다. 안을 확인했어요. 소형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 변호사가 준비해둔 거였어요. 이럴 줄 알았다며 건네준 거였습니다. 카메라를 꺼냈어요. 4개였습니다. 하나씩 설치했어요. 사무실 모서리에, 책상 위 선반에, 금고 앞에, 카운터 천장에, 보이지 않게 숨겼습니다. 핸드폰으로 연결했어요. 화면이 4개로 나뉘었습니다. 사무실이 다 보였어요. 좋아. 준비 끝났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히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이었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소처럼요. 8시가 됐어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어요. 하지만 완전히 끄지는 않았습니다. 비상등만 켜뒀어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방이었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사무실이 보였어요. 어둡지만 보였습니다. 기다렸어요. 10시, 11시. 자정.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안 오는 건가? 새벽 1시였어요. 졸음이 왔습니다. 눈을 비볐어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움직임 감지였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누군가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왔다. 2사람이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 며느리 아버지 같았어요. 한기호였습니다. 둘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손전등을 켰어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화면을 집중해서 봤어요. 며느리가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뒤졌습니다. 하나씩 열어봤어요. 없어.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크가 잡았어요. 금고 아닐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 아버지였어요. 그럴 거야. 금고 앞으로 갔습니다. 작은 금고였어요. 책장 뒤에 숨겨둔 거였습니다. 꺼냈어요. 비밀번호가 뭐지? 몰라. 깨야 할 것 같아. 그럼 흔적 남잖아. 상관없어. 어차피 훔치는 거잖아.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망치였어요. 금고를 쳤습니다. 쾅. 소리가 났어요. 1번, 2번, 3번. 금고가 열렸습니다. 손을 넣었어요. 뒤졌습니다. 뭐가 있어?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텅 빈 금고였습니다. 도장도 없었어요. 권리증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때였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였어요. 카메라의 녹화 표시등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봤어요. 저거 카메라야. 뭐, 둘이 카메라를 봤습니다. 천장에, 책장에, 모서리에. 4개나 있었어요. 우리 찍혔어. 망했다. 며느리가 의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부수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환하게. 저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둘이 저를 봤습니다. 얼어붙었어요. 왔구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어요. 찾는 거 있어? 아니 저희가 도장이랑 권리증 찾는 거지? 침묵이었습니다. 없어. 네. 진작 다른 데 옮겼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희가 올 줄 알았거든.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 CCTV에 다 찍혔는데. 손가락으로 카메라들을 가리켰어요. 불법 침입이야. 절도 미수고. 며느리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사돈댁. 우리가 좀 급해서 그랬어요. 급하면 남의 집에 침입해? 아들 앞길을 위해서. 또 앞길 타령이네. 웃음이 나왔어요. 앞길은 내가 막은 거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부를까? 안 돼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제발요, 어머님. 무릎 꿇으면 생각해 볼게. 네, 무릎 꿇으라고. 둘이 서로를 봤어요. 며느리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도 따라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뭐가 죄송한데? 침입한 거요. 그것만. 도장 훔치려 한 것도요. 됐어. 일어나. 둘이 일어섰어요. 나가. 네. 그리고 도연한테 전해. 네. 더 이상 꿈꾸지 말라고. 강남 개원도, 돈도 다 끝났다고.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어머님, 나가라고 했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둘이 급히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끝났어.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제 더 확실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녹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노 변호사에게 전송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내일 공시 나갑니다. 공시. 드디어였어요.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세탁소 주인 윤명자가 누군지. 미소가 지어졌어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이제 폭풍이야. 손목에 만년필을 만졌어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씻었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노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공시 예정. 시계를 봤어요. 8시 반이었습니다. 30분 남았어요. 세탁소로 내려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어요.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올랐어요. 향이 퍼졌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사람들이 출근했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어요. 곧 달라지겠지. 모든 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알림이었습니다. YM 파트너스 전자공시. 클릭했어요. 화면이 떴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 지배구조 변경에 관한 안내. 의결권 회수 기존 신탁자 회수 완료. 신탁자 변경 윤태섭 윤명자. 최대주주 변경 신규 윤명자 62.3%. 사유효행 조항 발동.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녀의 공개적 모욕 및 보호자, 경멸 행위로 인한 신탁 해지. 심호흡을 했어요. 시작됐어.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여러 개의 알림이었어요. 증권 앱이었습니다.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속보 YM 파트너스, 지배구조, 대변동, 단독 세탁소 사장, 알고 보니 해운 대기업 회장, 화재 효행 조항 발동, 아들 상속권 박탈. 기사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윤명자 62씨는 마포구에서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구 윤태섭 전 회장이 남긴 YM 파트너스의 숨은 최대주주였다. 신탁 계약에 포함된 효행 조항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대박, 이게 무슨 드라마야. 세탁소 사장이 재벌이었다니. 아들 뭔 짓을 한 거야. 효행 조항이 진짜 있구나. 돈 때문에 부모 무시하면 이렇게 됨.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카톡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 명자씨. 기사 봤어요. 진짜예요. 세탁소 단골 회장님이셨어요? 몰랐어요. 옆집 할머니, 어머나, 깜짝이야.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노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네.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렇군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뭐라고 떴어요? 세탁소 회장입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재미있네요. 준비하세요. 기자들이 올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드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대부업체와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네. 포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만나요? 강남입니다. 박성무 대부 사무실이요. 주소 보내주세요. 가실 겁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이 갈 거예요. 오주연 씨 말씀이신가요? 네. 오주연이었습니다. YN 해운 리스크 분석가였어요. 제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준비시켰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탁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카메라가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5명이었습니다. 윤명자 회장님이십니까?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네. 정말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숨기신 겁니까? 숨긴 게 아니에요. 그럼요? 살아본 거죠. 평범하게. 아드님과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다음에 답하겠습니다. 효행 조항은 왜 만드신 겁니까? 남편이 만든 겁니다. 이유가 있나요? 사람을 시험하려고요. 아드님을요? 네. 결과는요? 보시다시피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돌렸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회장님, 나중에 정식 인터뷰하겠습니다. 뒤로 물러섰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잠갔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시작이야. 진짜로. 같은 시각. 강남이었습니다. 고층 건물 1층이었어요. 박성무 대부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사무실 아니었어요.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옆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철인이었어요. 그 옆엔 며느리 부모가 있었습니다. 한기호와 차미정이었어요. 맞은편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이었어요. 뚱뚱했습니다. 금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박성무였습니다. 대부업체 대표였어요. 그래서 말이야. 성무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보가 뭔데? 철인이 대답했어요. 마포에 있는 건물이에요. 건물? 얼마짜리? 10억 정도 나올 거예요. 권리증은? 그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없어? 아직이요. 아직. 그럼 언제? 곧 구할 수 있어요. 성무가 피식 웃었어요. 구한다고. 어떻게? 침묵이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 기호가 나섰어요. 저희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뭔데? 그건 저희 비밀이고요. 야. 성무가 책상을 쳤어요.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난하냐? 담보 없이 7억을 빌려달라고? 금방 가져올 수 있어요. 철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금방. 언제? 이번 주 안에요. 증거는? 제 말 믿으세요. 믿음으로 장사하나? 성무가 비웃었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치과의사입니다. 알아. 그래서? 개원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개원이 그렇게 쉬워? 강남이에요. 손님 많아요. 에이, 됐어. 성무가 손을 내저었어요. 담보 없으면 거래 없어. 박 사장님. 철인이 일어섰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보증 서시겠대요. 보증. 뭘로? 기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걸로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성무가 받아서 봤어요. 미술품 렌털 계약서? 네. 저희 사업이에요. 사업? 고급 미술품 렌털하고 행사 대행해요. 얼마나 버는데? 한 달에 500 정도요. 500? 성무가 코웃음 쳤어요. 그걸로 7억 보증? 시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에휴, 장난하네. 서류를 던졌습니다.
휙 바닥에 떨어졌어요. 나가. 박 사장님. 제발. 나가라니까. 소리가 컸습니다. 그때였어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주연이었어요. 누구세요? 성무가 물었습니다. YN 해운 리스크팀 오주연입니다. 명함을 내밀었어요. 성무가 받아서 봤습니다. YN 해운. 네. 뭐하러 왔어? 경고하러 왔습니다. 경고? 주연이 서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계약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왜? 허위 담보니까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철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위 담보? 성무가 서류를 봤어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밤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철인과 기호가 세탁소에 침입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금고를 부수는 사진도 있었어요. 이게 뭐야? 어젯밤 촬영된 겁니다. 주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건물주 동의 없이 침입했습니다. 도장과 권리증을 훔치려 했고요. 실패했습니다. 성무가 도연을 봤어요. 이게 사실이야? 도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철인이 나섰어요.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주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어젯밤 CCTV 영상이었습니다. 도장이랑 권리증 찾는 거지? 없어. 진작 다른 데 옮겼어. 명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불법 침입이야. 절도 미수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성무가 웃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도둑질하려던 거잖아. 아니에요. 철인이 소리쳤어요. 저희 시어머니 건물이에요. 시어머니 건물을 훔치려 했다고? 그게 아니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무가 일어섰어요. 나가. 박 사장님. 당장 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연이 일어났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인도 일어났어요. 부모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가자. 철인이 도연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주연이 성무를 봤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당연하지. 사기꾼들이잖아. YM 파트너스 측에서 감사드립니다. 윤명자 회장님께 안부 전해줘. 전하겠습니다. 주연이 나갔어요. 복도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노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계약 중단 완료. 증거자료 전달 완료. 곧 답장이 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밝은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끝났네. 같은 시각. 세탁소였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노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계약 중단 완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손목에 만년필을 만졌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었어요. 실시간 검색어가 보였습니다. 1위 세탁소 회장, 2위 YM 파트너스, 3위 효행조항, 4위 윤명자, 5위 강도현, 아들 이름도 올라갔어요. 클릭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속보 세탁소 회장 아들, 침입 절도 미수 혐의, 단독 강도현, 어머니 재산 노렸다. 화재 며느리 가족까지 연루, 일가족 범죄,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들이 미쳤네. 폐류나 맞네. 어머니가 세탁소 하면서 고생했을 텐데. 돈 때문에 저러면 안 되지. 며느리도 문제네. 이런 놈들은 처벌받아야 함. 여론이 들끓었어요. 모두 아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지. 누가 잘못했는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어요. 식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쓴맛이 좋았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탁소 앞에서요. 수군거렸어요. 진짜 회장이래. 몰랐어. 맨날 봤는데. 검소하게 사셨네. 아들이 폐륜하래. 안 됐다.
진짜 동정하는 목소리들이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정은 필요 없어. 난 이겼으니까. 손목에 만년필을 다시 만졌어요. 전쟁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만 남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뉴스마다 제 이야기였어요. 신문에도 났습니다. 세탁소 회장 윤명자, 효행 조항으로 아들 상속 박탈, 30년간 숨긴 정체. 기자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거절했어요. 아직은요? 노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경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래요? 조사하겠답니다. 누구를요? 아드님 가족이요. 혐의는요? 주거침입, 절도 미수, 재물 손괴입니다. 그렇군요. 고소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했어요. 고소. 아들을 감옥에 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요. 네. 고소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다 있습니다. 알아요. 그럼요? 합의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건이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도연이 면허 정지 1년. 네. 그리고 지역 무료 봉사. 무료 봉사요? 아동센터랑 노인정에서 무료 진료 봉사요. 기간은요? 1년. 알겠습니다. 며느리 가족은요? 집행유예로 하세요. 너그러우시네요. 아니에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감옥보다 봉사가 더 힘들 거예요. 그렇겠군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세요. 공개 사과문 받고 싶어요.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그리고 세상한테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을비였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제 끝나가네. 며칠이 지났어요. 노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찾아갔어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도연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있었어요. 철인이었습니다. 며느리 부모도 있었습니다. 한기호와 차미정이었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일어섰어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았어요. 저도 앉았습니다. 노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합의서입니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가 읽었어요. 첫째, 강도연은 치과의사 면허 정지 1년. 둘째,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정 무료 진료 봉사 1년. 셋째, 한설인, 한기우, 차미정은 집행유예 2년. 넷째, 공개 사과문 게재. 다섯째, 윤명자 회장에 대한 모든 재산권 요구 포기.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제 알겠어? 네. 뭘? 제가 잘못했다는 거려.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그것만. 욕심을 부렸어요. 돈 때문에? 네.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느리가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며느리 부모는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사인에 서류를 밀었어요. 아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인했습니다. 한 획 한 획. 느렸습니다. 다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어요. 며느리도 사인했습니다. 부모도 차례로 사인했어요. 끝났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불렀어요. 뭐,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돌아봤습니다. 아들을 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말을 멈췄어요. 시간이 필요해. 네, 내가 진짜 변하는지 봐야겠어. 변할게요. 꼭요. 그래.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다음 날이었습니다.
YM 파트너스에서 공시가 났어요. 공시 사회공헌 재단 출연. YN 인재장학재단 설립. 출연금 800억 원. 목적 소외계층 자녀 교육 지원. 기사가 터졌습니다. 세탁소 회장. 800억 장학재단 설립. 윤명자 회장 피는 2년. 가치는 선택. 아들에게 주지 않은 돈. 장학금으로. 댓글이 달렸어요. 진짜 멋있다. 이게 진짜 부자의 품격. 아들 대신 사회에 환원하시는 거네. 존경스럽다. 이런 분이 진짜 어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노 변호사였어요. 회장님,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렇군요. 기자회견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아요. 언제로 할까요? 내일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당했어요. 이제 나야. 세탁소 주인이 아니라 윤명자, YM 파트너스 회장. 다음 날 오후였어요.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YM 본사 대회의실이었어요. 기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명자입니다. 목소리가 울렸어요. 먼저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남편이 원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는 일, 진심을 보는 일.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저는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평범함 속에서 진실을 봤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변한다는 것, 가족도 변한다는 것.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만년필을 만졌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가진 것을 나누겠습니다. 피는 인연이지만 가치는 선택입니다. 저는 사회를 선택했습니다. YN 인재장학재단은 그 시작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우레와 같았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과 화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제쯤이요? 아들이 진짜 변했을 때요. 기준이 있으신가요?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알겠죠.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800억은 큰 돈입니다. 후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왜요? 이게 제 남편이 원한 일이니까요. 남편분이 그런 유언을 남기셨나요? 네. 효행 조항과 함께요. 대단하십니다. 기자들이 다시 박수쳤어요. 회견이 끝났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노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그렇겠죠. 밖으로 나갔어요. 차를 탔습니다. 운전을 했어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마포로 향했어요. 세탁소로. 1시간이 걸렸습니다. 세탁소 앞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간판을 봤어요. 명잔의 세탁소.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30년 된 간판이었어요. 이제 내릴 때구나. 전화를 꺼냈습니다. 간판 업체에 전화했어요. 철거 부탁합니다. 언제요? 내일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세탁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들이 보였어요. 오래된 세탁기, 낡은 다리미, 녹슨 행거. 모두 제 삶이었습니다. 30년의 흔적이었어요.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어요. 고마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덕분에 버텼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주연이었어요. 회장님, 잘 보셨습니다. 고마워요. 회의 준비됐습니다. 언제요? 내일 오전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그래요. 전화를 끊었어요. 회장님 자리. 이제 진짜 제 자리였습니다. 숨지 않는, 당당한 제 자리였어요. 세탁소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작별 인사였어요. 잘 있어. 돌아섰습니다.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YN 본사로 향했어요. 제 새로운 집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되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켜졌습니다. 도시가 빛났어요. 손목에 만년필을 만졌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이제는요. 여보, 봤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제가 이겼어요. 당당하게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밤을 가르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몇 해가 지났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저도 달라졌습니다. 오전 9시였어요.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났어요. 넓은 침실이었습니다. YN 본사 최상층 회장실 옆 숙소였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어요. 높았습니다. 구름이 가까웠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씻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어요. 검은색 투피스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달라진 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어요. 화장도 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어요. 자연스러운 색이었습니다. 손목을 봤어요. 빛이 팔지는 없었습니다. 만년필도 이제 차지 않았어요. 텅 빈 손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회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큰 책상이 있었어요. 창문이 전면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왔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편했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수십 개가 와 있었습니다. 하나씩 읽었어요. 장학생 선발 결과 보고, 해운 사업 분기 실적, 신규 투자 제안서.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어요.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오주연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아침 회의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를 챙겼어요. 일어났습니다. 회의실로 갔어요.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원들이 나갔어요. 주연만 남았습니다. 회장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그래요. 뭔데요? 아드님 근황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연이가? 네. 주연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도연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찍은 거예요? 충북 제천입니다. 제천? 네. 공공병원입니다. 개원한 게 아니라? 아닙니다. 계약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넘겼어요. 다른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할머니를 진료하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환자도 웃고 있었어요. 봉사는요? 1년 끝냈습니다. 그 후에는요? 그냥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강남은요? 포기한 것 같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는요? 이혼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요. 사유는요? 가치관 차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또 넘겼어요. 며느리 사진이 나왔습니다. 설인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함께였어요. 재혼했나 봐요. 주연이 말했습니다. 재벌 3세래요. 그렇군요. 며느리 부모는요? 사업 접었습니다. 미술품 렌털이요? 네, 파산했습니다. 지금은요?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사진을 덮었어요. 고맙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할까요? 아니요. 이제 됐어요. 알겠습니다. 주연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도연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조금은 변했구나. 미소가 지어졌어요.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오후였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벽을 봤습니다.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세탁소 간판이었습니다. 명잔의 세탁소. 조각난 간판이었어요. 철거할 때 가져온 거였습니다. 액자에 넣었어요. 벽에 걸었습니다. 매일 봤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손으로 만졌어요.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출발했어. 혼잣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코트를 입었습니다. 회장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였습니다. 넓고 화려했어요.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갑게 와닿았어요. 기사가 차를 대기시켰습니다. 집으로 갈까요, 회장님? 아니요. 걸을래요. 네. 걸으시겠다고요? 네. 오늘은 걷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인도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퇴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쁘게 걸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을 봤어요. 빌딩들이 높았습니다. 불빛들이 켜졌어요. 도시가 빛났습니다. 예쁘네. 신호등 앞에 섰어요. 빨간불이었습니다. 기다렸어요. 건너편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어요. 마스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도연이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멈춰 섰어요. 둘 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깊게 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한참을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인사를 받는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초록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넜어요. 저도 걸었습니다. 앞으로 아들과 스쳐 지나갔어요.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서로 아들의 냄새가 났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하지만 멀었습니다. 지나쳤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한 블록을 걸었습니다.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어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손을 들어 흔들지 않았어요. 그저 서 있었습니다. 저도 서 있었어요. 마주보며, 건너지 않으며, 그 거리가 적당했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다시 돌아섰어요. 걸었습니다. 차가 옆에서 천천히 따라왔어요. 기사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회장님, 타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걸을게요. 알겠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였어요. 손목을 만졌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빛이 팔지도, 만년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싸울 것도, 증명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이겼습니다. 당당하게, 하지만 공허했어요. 조금, 승리는 항상 그런 것 같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쓸쓸했어요. 여보, 마음속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저 잘했죠? 끝까지 싸웠어요. 당당하게요. 바람이 불었어요. 얼굴을 스쳤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어요. 잘했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차에 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갈까요?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시가 흘러갔습니다. 불빛들이 지나갔어요. 새로운 삶이야. 세탁소 주인이 아닌 회장으로서의. 하지만 잊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견뎠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손목의 빈자리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익숙했으니까요.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감사했어요. 남편에게, 시련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있었어요. 세탁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제 모습이었어요.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아들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의 도연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모두. 그때는 행복했지.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닫았어요. 과거는 과거였으니까요. 이제는 현재를 살아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회의가 있었어요. 장학재단 이사회도 있었습니다. 바쁜 하루가 될 거예요. 하지만 좋았습니다. 의미 있는 바쁨이었으니까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세탁소 꿈이었어요. 국을 젓는 꿈이 아니라 세탁기를 돌리는 꿈이었습니다. 옷들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깨끗해지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꿈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이제 행복하세요. 그럴게요. 남편이 웃었어요. 사라졌습니다. 저는 계속 세탁기를 돌렸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때로 불공평합니다. 가족도 때로 배신합니다.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싸우세요. 당당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이기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승리는 달콤하지만 외롭습니다. 정상은 높지만 차갑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저는 싸웠고, 이겼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외롭지만 당당하게, 쓸쓸하지만 자유롭게. 여러분도 싸우고 계신가요? 누군가와, 무언가와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탁소 회장 윤명자의 이야기였습니다.